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 아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이제 박스권 하단을 훼손을 했습니다. 훼손을 하고, 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잡히는 상황.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뭐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단을 깼다는 건 나쁜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지지는 요 상승 과정에서 눌림목을 줬던 이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점,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힘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2800선, 2700선에서도 한번 있을 것 같고, 2500 중반, 2400 중반, 뭐 이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건, 어쨌든 선거가 4월에 있고, 선거에 만약에 주식이 다 빠진다 그러면 부동산으로도 유권자들은 못 잡고, 주식으로도 못 잡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것이다. 뭐가 됐든, 압력을 넣든 아니면 뭔가 정책이 나오든 어떤 관리가 된다라고 보면, 이 박스권 하단을 훼손을 하고 흐름이 다소 나빠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버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공매도 재개되고 5월에 통계적 약세까지 이렇게 겹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나쁜 흐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기존 주도주가 망가지느냐 아니면 최근에 좋았던 흐름의 종목들이 망가지느냐, 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도주들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주식을 사서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이 바보라서 사서 역주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은 한 번에 다 사니까 사고 나서 추가로 사서 올릴 만한 동력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기관 외국인은 한 번에 다 못 사니까, 그래서 나눠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사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매수를 완료할 때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요 구도를 이해를 하시면, 기존 주도주는 개인이 많이 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인 비중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러면 조금 매수해서 올라갈만 하면 매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기존 주도주들이 완전히 흐름이 망가지는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기존 주도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코스닥, 예,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창 그때 과열이 됐던 시기에 제가 코스닥 선물 인버스 150을 샀다라는 부분, 그걸 사서 보여드렸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 환기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어쨌든 평가는 정확해야 되니까 너무 부풀리거나 아니면 너무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코스닥도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다. 특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축이 되는데 그 종목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 와중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와중에도 그럭저럭 버텨준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의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관련해가지고 그게 지금 경쟁률이 숫자로는 가장 많을 겁니다. 신청자가. 수요 예측 경쟁률이 역대 최고였고 1275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도 많이, 그리고 청약자도 많이. 예, 그래서 수요 예측이 1275.5대 1이고, 그리고 공모 규모가 1조 4,917억 원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못해서 한 40조? 그리고 청약자들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기반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약세라도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만큼은 이 관점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유 종목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원 컨버텍이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이게 아직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들어가는 이 대략적인 선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뭐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NHN벅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요 선 타고 가니까 나쁘지 않고, 이게 원래대로는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일 겁니다. 이 선 타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가는 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재료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되니까 뭔가 좀 회의감이 드는데, 이게 개인 심리로만 본다면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오히려 반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게 진짜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대응이야 어쨌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심적으로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딱히 오늘까지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액트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볼만한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버텨주는 것만 해도 좋은 거니까. 예, 그리고 영신금속 맞다. 예, 영신금속. 진짜 좀 이 법 인식, 현 경영진의 법 인식부터 해서 이게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안건은 올라왔습니다. 안건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소송을 걸고 하니까 올라간 거지. 그리고 그게 뭐 법리적으로 다툼이 될 만한 소지가 없을 정도로 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안을 했는데 회사가 이거를 거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걸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 선출이니까 3% 룰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3% 룰을 적용받는 이 의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 그리고 추가로 선임할 감사위원회 인원 수를 결정을 하는 것까지, 요거는 뭐 상법을 정면으로 위배를 하는 안건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안건을 올렸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시간도 보시면 최대한 시간을 안 주려고 3월 24일 뭐 이거는 이제 주주 명부 안 주겠다는 얘기고, 오전 8시. 근데 코로나19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전자투표도 안 하고, 진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 행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자기들이 구린 게 많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 권리 행사하셔가지고 요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이제 참고 서류를 낼 거고, 그 참고 서류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회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게 되는지, 그냥 이거 하나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 게, 오늘 분명히 법정에서 그 상대방 변호사가 그 뭐 의사회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이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의안 상정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저 이사회 결의가 1시 반인가 제가 아까 봤는데, 이사회 의사로, 네, 여기 보면 의사록이 이렇게 나왔는데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까 신문이 한 11시 정도 끝났으니까 1시에 이사회를 연다? 이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전날에 이틀 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이사들한테, 이사 총수 또 전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사회를 불러놨거나 이사회 소집을 미리 해놨거나, 아니면 요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사회가 개최가 된다는 자체가 이사회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닌가. 이사들은 주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최대 주주만을 위한 이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사 내보내야지.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고 내부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이사회 소집 미리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성한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니까, 뭐 이것도 상당히 법인식에서 문제가 많은, 뭐가 됐든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6-15, 6-25는 이게 신문 기사에 날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급한 법인식을 보여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주주들이 문제를 바로잡을 만한 어떤 그 문제점들, 아니 뭔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동기가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소액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 그리고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사회 개최를 하는 내부 통제가 전혀 안 되는 방식, 혹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 둘 중 하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이 사회이사경 감사 선임 3% 룰 적용하는 거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상법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거, 이거는 법을 완전 개똥으로 보는 거라서 참, 뭐 이거 나쁘게 말할 선을 넘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꼭 권리 행사 하셔가지고, 예, 요 문제 있는 회사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어떤 거든, 여러분들께서 오전 8시에 개최를 하든, 그리고 뭐 오후 몇 시까지지, 아무튼 주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개최를 하고, 주주총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앞으로 당겨서 하고, 소집 공고도 보통 넉넉지 않게 한 3주 정도 전에 내는데 2주 딱 남겨놓고 하고, 주주 명부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것도 배임인 것 같은데, 여기 업체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는 업체 어딨지?
예. 예, 무료 직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못해도 이거는 억 단위로 줬을 것 같은데, 돈을. 회사 돈으로 개인, 최대 주주 개인의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업체한테 돈을 주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저도 내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일 오전 중으로 참고 서류를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분들께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제가 영신금속을 그만둔 직원들한테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제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적어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 무려 네. 하나 찍고 일단. 근데 다른 영상이 안 나오고 댓글이 또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바이오 플라스틱. 예. CJ 율촌화학. 네, 일단 뭐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한항공. 근데 가급적이면 요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질문을 가급적이면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여러 개 늘어놓으면 일단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보유 중인데 비중이 얼마나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나마 도움이 되고, 그냥 이거 좋나요 나쁘나요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이제 제가 경험이 좀 있고 하니까 그나마 나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이거 좋나요 나쁘나요는 결국 이거 오르나요 내리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종목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신만 아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몰라서 이러시는 건가? 제가 영신금속 120% 지분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분을 팔면 소송이 안 됩니다. 공시도 내려야 되고. 손절을 했다는 건 좀 질문 자체가 뭔가 좀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는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인데, 일단 아까 영신금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게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때 생각 조금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의결권 대행업체 직원들이 뭐 유튜브든 네이버 게시판이든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부정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사실이 있으면 고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요 질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제가 보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리는 시장은 선거 이후에 공매도 재개해서 떨어지고 5월 통계적 약세 8월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부서지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신뢰가 확신이 쌓여가지고 내년에 큰 장이 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뭐 곧버서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맨날 내리니까 내리는데 베팅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물 매매를 해봤었는데 뭐 시기가 이제 그 시기부터 하필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게 큰 성과를 못 낸 것도 있지만 오른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린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런 적극적인 대응은 현금이 아주 부족할 때, 예,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시기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딱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장이 안 좋으면 신이 안 난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양호한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장 나쁘면 주식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하신 걸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강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 알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특이점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랬습니다. 수익률이 요렇게 누적해서 쌓여가다가 한 방 얻어 터지고 완전 특이점이 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뭔가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방법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참고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빨리 참고 서류를 내서 주주분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수월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좋을 때야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니까 사실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쁠 때 우리가 잘 버티고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다른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도록 제가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제가 예상하는 시장이 이렇고 이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제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경험도 쌓고 지식도 쌓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해가 늘어나고 시장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런 상태로 내년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내년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사실 올해 조금 중요하다. 시장이 오를 때야 뭐 아무거나 던져놔도 다 오르니까 지금 올해처럼 나쁜 시기에 제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이 힘이 빠지는 건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건데 예, 뭐 당연히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대한제분이 참 좋은 종목인데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환율. 워낙 약세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변수가 생겼고 두 번째는 4분기 적자. 내년에 이제 자산 매각 관련해서 그거 수익을 퉁치려고 적자가 났다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일회성 적자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적자인지가 드러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뭐 이유를 대자면 이런 이유로 재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딱히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언급을 해봤자 크게 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업에 집중하면서 있다 보면 대한제분 같은 애들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엄청나게 주가 대비해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이걸 매일매일 언급을 하게 되면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라? 진짜 안 오르네. 짜증나네. 이렇게 하면서 인내심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루는 게 오히려 나쁜 겁니다. 근데 저는 권합니다. 그냥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진짜 좋은 종목이 있고 난 저 종목으로 수익 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갈아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보다는 나은 대응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AMT. 네, 근데 이 분도 어쨌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예,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종목들은 이렇게 적게 베팅하는 거, 요거를 습관을 가지시면 아주 좋습니다. 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댓글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 댓글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근데 CJ제일제당은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이슈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들이 그런 이슈로 뜨는 거고, 큰 종목들은 매출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연간 24조 원이 되는데, 여기에 바이오 플라스틱 뭐 몇백억 추가된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바뀌거나 시장 가치가 바뀌거나 성장주로 탈바꿈하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환율에 기인하는데, 이 원화 약세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초까지는 이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지속이 됐다가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요게 이제 일시적인 원화 약세고, 추세적으로는 이미 강세,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요게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시적인 구간에서 환율 전망이 틀리면서 원화 약세 수혜주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방향은 원화 강세다. 근데 당장 원화 약세로 조정을 받았다. 그럼 더 사면 됩니다. 물론 내가 산 매수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뭐 거기서 물량만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커지니까 문제가 있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원화 강세라는 것은 달러화가 풀린 규모를 보면 달러화가 역대 최대로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강세가 된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 뭐 금리 인상해서 망가질 수 있다, 뭐 등등의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어야 달러화 강세가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달러는 필연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시적인 강세일 때, 일시적인 원화 약세일 때 원화 강세 수혜주를 사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촌화학. 율촌화학도 매출 규모가 적지가 않습니다. 율촌화학의 매출이 연간 5천억이 넘는데, 이런 회사가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다? 딱히 이것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세 플라스틱, 요게 이제 뭐 건강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든지 관련 연구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을 받을 만한 재료다라는 것은 맞지만, CJ제일제당이나 율촌화학은 거기에 해당이 되기 좀 어렵다라고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극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를 예상했는데 약세로 전환한 거하고, 두 번째 유가가 낮아야 되는데 유가가 상승한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또 악재가 겹쳐가지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유가는 모르겠지만 환율은 나중에 워낙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 시세가 여기서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SAMT 일단 매수하시고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큰 추세도 살아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게 뭐 오버슈팅이 나와서 시세가 끝난 것도 아니니까 한번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고 2년이고 더 지켜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도주 중에서 꺾인 종목들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 예, 삼성전자입니다. 예, 코스피 대비해서 다소 약세인 흐름, 그리고 중간중간에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지선도 다 찾아 먹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급 구조,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특히 신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단기 상승을 비교를 해보면 상승했다가 38.2자리를 찍고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이제 76,000원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반등을 한번 주니까 나 삼성전자 9만원대 사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76,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다른 계좌에 그 퉁치기, 그 말씀드린 그 퉁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딱히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경우가 아니면 지금의 이 수급 구도를 이길 만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누적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쪽으로, 그 무너지는 게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는, 뭐 이렇게 해서 20주선하고 만나면서 한 번 더 튀었다가 또 죽었다가 중심선하고 만나서 이렇게 가는, 60주선하고 만나서 또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정도의 흐름. 그러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본전도 안 와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깐다라면 다음날 어김없이 잘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LG화학도 딱히 없습니다.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할 건데 참 꿈도 야무진 게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를 100조로 잡고 시장에서 공모만 한 10조 원 정도 땡길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게 4분기에 현대차 코나 EV 리콜 관련 비용을 반영을 했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가면 상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시장에서 100조 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이미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현대 코나 EV로 사고를 쳤는데 삼성 SDI는 아직 사고를 친 게 없고, 그리고 LG화학의 그 파우치형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이 그대로 기술을 훔쳐서 따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형국을 맞아서 수익성이 계속 나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삼성 SDI의 어떤 가치를 설명할 만한 주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비싸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는 삼성 SDI가 그래도 그나마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연구 개발의 초점을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다른 기반 기술이 상승을 해서 실제 시장에 등장하는 시기를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뭔가 컴퓨터가 더 좋아진다든지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시장에서 연구 개발비를 늘린다든지 기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한 3, 4년 정도 땡겨진다라고 했을 때 2026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좀 당겨질 수 있는데 거기에 보조는 맞출 수 있는 기업이다. 요거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도 굉장히 잘합니다. 뭐냐면 LG화학은 그냥 막 물량으로 때려박습니다. 중국 난징에다가 폴란드에다가 미국에다가 그리고 국내 오창에다가, 오창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장 만들어 놓고 한참 동안 놀았습니다. 오창 공장이. 그런 것처럼 어떤 자본의 효율, 투자 효율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삼성 SDI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수요에 맞춰서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게 이제 테슬라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통형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테슬라 대항마로 루시드 에어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원통형을 채택을 해서 또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 설비를 교체를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낡은 설비를 교체를 하면서 생산성이 한 50% 정도 향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한 20% 이상을 점유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 되는 것만 하고 투자도 아주 적시하기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저는 분명히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안 살 겁니다. 저는 10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10만 원을 팔아서 안 살 거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종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떨어졌고 이걸 돌려 세울 만한 어떤 재료가 있느냐,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어쨌든 주식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거 유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3천형 패턴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이거 유지 못한다. 실제로 유지 못하고 떨어졌고,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욕을 먹더라도 다룰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게, 이 셀트리온 그룹에서 그런 만드는 이 어떤 창의적인 회계가 지금 거의 한계에 온 것 같다라는 거. 그럼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높으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땡겨가지고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가는 끝장이 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수준을 밟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면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그럼 터질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느냐, 아니면 적정한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주주들만 좀 다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다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일단 당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주가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이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현장 레키노아주의 처방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승인이 났지만. 그래서 관련 재료로도 힘들고, 뭐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거의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리 상장하면서 돈을 땡겨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버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회계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냐면 일단 뭐 영신금속 주총 끝나야 되니까 24일 이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